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2팀 정석희 마케터 김희연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희원 씨, 저희가 오늘은 늘 패션 주제를 가져오다가 네. 오늘 처음으로 DB 쪽을 많이 가져와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또션하다가 이제 조금 다른 업종 광고주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커머스랑 제가 DB 업종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시만요. 이커머스랑 DB 어떤 매체를 해야 할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일단 EC 업종과 DB 업종의 특징이나 차이점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 EC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 전자상거래를 의미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쵸. 네, 주요 특징으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상거래가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거래를 뜻하는 그 업종들이고, 이제 보통 오픈마켓이나 네. 아니면 자사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런 광고주 및 그 업종을 칭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픈마켓. 그러면 이제 DB 업종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DB 업종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을 포함하고요. 네. 주요 특징으로는 고객 데이터 관리, 시장 분석, 빅데이터 처리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B가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인데,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어떻게 하냐? 문의죠.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EC랑 DB는 EC는 구매, DB는 문의,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C랑 DB 업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적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은 상품이나 서비스 온라인 판매 중점을 두는 반면 DB 업종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 전석희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커머스는 판매 같은 경우가 될 거고, DB는 이제 문의가 메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커머스는 이제 구매가 메인이고, DB에서 이제 데이터 효율적인 관리의 활용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이제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양식 같은 걸 보면은 이 고객은 좀 가망도가 어느 정도 될 고객이다, 아니면 가망도가 조금 낮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EC랑 DB를 그냥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결국에 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체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업종별 매체에는 어떤 게 조금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배너 매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요. 네. DB 업체는 좀 검색 매체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잠시만요. 네. DA죠. 네, 매체 위주. DB는 SA 매체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배너 매체에 집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충동 구매, 저희가 가장 저번에도 패션 쪽 다루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죠. 때문이고, 검색이나 커뮤니티, SNS 이용하다 보면 좀 충동적으로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D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객 데이터, 문의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니즈가 있는 검색 광고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창업 문의나 인테리어 문의, 아니 병원 가려고 병원 검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게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DB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했을 때 조금 더 DA 매체보다 SA 매체가 조금 더 전환율이 높고,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SA 위주로 많이 한다. 네, 맞습니다. 시랑 고객 니즈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니즈 캐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매체별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으로 네이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 뭐 광고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맞죠. 불리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서 뭐 활용 가능한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EC랑 DB가 좀 캠페인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링크가 있고 쇼핑 검색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DB랑 EC에 어떻게 그 적용시키면 좋을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파워링크 네. 먼저 얘기할까요? 네. 뭐 파워링크 광고는 뭐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입찰가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즈가 확실한 업종인 DB 업종에서 좀 효율이 좋은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검색 광고는 다 검색 시 상위 노출이긴 한데 이제 요거는 네이버 그 초록창에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죠. 네. 그래서 DB 업체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가 이제 CPC 형식이에요. 네. CPC 형식이 뭐냐면 이제 클릭당 과금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이게 입찰가를 통해서 이제 상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도 상순위 가고 싶고 얘도 상순위 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입찰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높은 경우는 10,000원까지도 네, 맞아요. 네, 막 진짜 막 한 뭐 크게는 뭐 몇천 원 단위에서 이제 많으면 10,000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전환이 기대가 높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커머스 업종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DB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고객이 니즈가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문의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바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위 노출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 비딩 경쟁력이 진짜 좀 치열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입찰가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같은 예산이어도 좀 저희는 효율적 광고 집행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이런 DB 업체들 중에 뭐 B2C로 하는 데도 많지만 네. B2B로 하는 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9시부터 6시 그리고 PC에는 입찰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전략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워드를 등록해서 네. 그 이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키워드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찰가가 진짜 높아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창업 문의 이런 키워드가 예를 들어 입찰가가 10,000원이면 밀레산이 10만 원이어도 10번 클릭하면은 다 소진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율 키워드 발굴이 핵심. 네. 맞죠. 키워드 발굴이 핵심. 그래서 고율 키워드랑 품질 지수 얘기를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고율 키워드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율 키워드가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어떤 키워드는 뭐 10,000원인데 전환이 안 나는데 어떤 키워드는 1,000원인데 전환이 난다. 뭐 이런 맞아요. 걸 고율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율 키워드를 발굴하려면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보통 일반이 아니고 메인, 서브, 세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키워드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광고 집행을 한다면 어떤 키워드에서는 뭐 1,000원만 썼는데 전환이 나고 어떤 키워드는 10,000원 썼는데 전환이 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네. 그러면 이 키워드가 괜찮구나 그럼 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고율 키워드 발굴이라고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죠? 예시로 네. 뭐 좀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네. 뭐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네네네. 뭐 개 맛있는 떡볶이 이걸로 이제 창업하신 그 키워드를 세팅해놨는데 그게 뭐 70원, 100원 입찰가에 대박이 난 케이스도 한 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발굴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발굴을 했으면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품질 지수 최적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 지수는 쇼핑 검색에도 적용되는 거긴 한데 일단 파워링크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이 품질 지수는 이 키워드의 품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노출 대비 클릭이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좀 맞아야 되고 맞죠. 그리고 전환도 좀 비율이 맞아야 되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아예 딴 키워드면 안 되는 거고 네. 뭐 엉뚱한 키워드면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 이게 정확한 키워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품질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고, 얘를 왜 최적화를 해야 되냐면 얘는 동일 예산으로도 상순위 노출 가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죠? 네. 왜냐면은 이게 품질 지수가 한 칸부터 7칸까지 있는데, 이게 7칸이 되다 보면 7칸이랑 한 칸이랑은 입찰가가 같아도 7칸이 먼저 상순위에 노출되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품질 지수 최적화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예시를 들자면은 한 칸당 뭐 200~3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지수 한 칸당 뭐 입찰가에 뭐 플러스 얼마 정도 된다라고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키워드를 등록하면은 품질 지수가 보통 4칸인데, 네. 그래서 4칸이 이제 가운데가 되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네.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를 제거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파워링크 광고의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커머스 업종은 어떤 광고를 해야 될까요? 이커머스 네이버의 경우는 좀 쇼핑 검색을 네. 많이 활용하시죠. 네, 네, 쇼핑 검색 캠페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이고요. 네. 파워링크랑 별도로 좀 소재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에 내 상품을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소재로 활용, 이렇게 활용,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네, 이커머스 플랫폼 2위 차지하고 있죠, 네이버가. 네. 네, 젊은 층인 20, 30대 소비자들도 많은 편이고 충동적 구매를 좀 유발하는 배너 광고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니즈가 있기에 좀 대부분 좀 이커머스 업종의 전환율이 좀 높게 나온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보통 이제 원래 이커머스 업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광고를 많이 활용은 하긴 하는데, 네. 사실 검색이 제일 전환율이 높은 광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니즈가 있으니까. 네. 배너는 어쨌든 그러니까 니즈라기보단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타겟팅해서 이제 띄우는 건데, 네. 검색은 결국 내가 치니까 그 순간에는 니즈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검색과 이제 오픈 마켓이 조금 결합된 광고가 이 쇼핑 검색 광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네. 사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로 상위 노출되면 아무래도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제 이 쇼핑 검색 광고의 단점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커머스 업종 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광고는 거의 무조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별도의 소재 등록도 필요가 없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면은 어쨌든 그 네이버가 아까 히어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서, 네. 물론 요즘에 뭐 중국 커머스 플랫폼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2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차지하는 이제 비율도 높고 많은 고객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쇼핑 검색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관리 방법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뭐 파워링크랑은 좀 다르게 좀 별도의 키워드 등록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네이버가 키워드를 등록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제외 키워드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쇼핑 검색은 이제 소재를 딱 등록해 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네이버가 키워드를 잡아줘요. 그래서 광고가 돌아가는 동안 이제 키워드가 잡히게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 상품이 뭐 그 오리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오리가 생각나가지고 오리가 그려져 있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 약간 휴대폰 케이스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귀여운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캐릭터 휴대폰 케이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냥 휴대폰 케이스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만 먹고 이제 전환이 안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이제 제외해주는 게 제외 키워드 관리다. 네.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는 최대 7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랑 품질 지수랑도 좀 관련이 조금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이 쇼핑 검색도 똑같이 품질 지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외 키워드 관리를 해서 이제 전환수를 좀 더 높여주고 이제 계제 지면 관리를 통해서 이제 노출만 되고 클릭이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지면을 오프 처리한다면은 이제 품질 지수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제외 키워드 관리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외 키워드 관리를 누르면은 이제 한 달 정도간의 이제 키워드 잡힌 게 떠요. 거기서 이제 총 비용 또는 쓰면서 얘기할게요. 전환수 이제 내림차수 그러면은 어디서 가장 비용을 많이 사용했고 전환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서 아, 이 키워드에서는 전환율 몇 프로고 이 키워드는 전환율 몇 프로 그러면은 보통 전환수가 1이라도 났으면은 그래도 뭐 켜놓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1 미만이면은 보통 오프 처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프 처리가 제외 키워드 등록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해서 엉뚱한 키워드에 노출되지 않아서 품질 지수 최적화가 되고 전환율 높이도록 성과 개선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렇게 대정리를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요약하자면은 뭐 익시랑 이커머스 업종이랑 DB 업종이랑 둘 다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DB 업종은 파워링크 위주, 이커머스 업종은 쇼핑 검색 위주 이렇게 한다. 네.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글에 또 구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다음은 뭐 구글이죠. 구글이죠. 네. 네. 그래서 뭐 구글 일단 검색 광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의 경우 네이버에 비해 좀 구글은 좀 상당히 저렴한 CPC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업종에서 좀 구글로 좀 많이 넘어가시려고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앞서 네이버에서 말했듯이 DB 업종은 특성상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CPC가 저렴하다? 그러면 구글을 이용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쵸. 네. 물론 당연히 네이버가 구글보다 이제 점유율은 높긴 해요. 그렇죠. 점유율은 당연히 높죠. 근데 요즘에는 크롬을 그 메인 브라우저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구글이 맞아요. 이제 점차 따라오는 추세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B2B 업종 같은 경우는 DB 네. 중에 그러면 보통 PC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인 브라우저인 크롬에 그냥 생각 없이 검색하는 경우가 아, 많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글 검색 광고도 요즘에 DB 쪽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이버가 입찰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구글이 왜 입찰가가 낮은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좀 AI 딥러닝 기반으로 자동 입찰 전략으로 이제 메인 키워드 등록해 놓으면 구글이 알아서 확장 검색을 해주고 내 키워드와 연관된 계제 지면을 입찰, 비딩을 통해 좋은 지면을 찾아서 광고를 좀 기재를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찰가를 올리기 때문에 입찰가에 그 상한가가 없습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계제 지면을 좀 저렴하게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네이버에 비해서 이제 CPC도 저렴하고 이제 계제 지면도 조금 더 다양하죠. 왜냐면은 구글은 이제 어쨌든 해외 플랫폼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뭐 누가 어떻게 검색할지도 모르는 거다 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이제 자동 입찰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입찰가의 한도를 어느 정도 조정해줘서 그 너무 많이 과금되지 않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고 뭐 이제 쇼핑 검색처럼 이제 제외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장 검색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계속 오늘 휴대폰 케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로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막 휴대폰 케이스로만 등록을 해놔도 뭐 귀여운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맞아요. 노출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휴대폰 케이스 뒤에 그려져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언맨이에요. 네. 그럼 또 귀엽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제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외 키워드를 잡아줘서 관리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구글도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지수처럼 최적화 점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최적화 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최적화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의도에 맞춘 광고일수록 점수를 좀 높게 받습니다. 네. 좀 이해를 좀 돕자면
유저가 보고 싶은 광고들이 상순위에 노출된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 초기에 내 광고가 7에 노출됐는데 유저들이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문의를 남긴다던가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하는 전환이 일어나는 활동을 하면 이제 구글에서 이 광고는 최적화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상순위로 좀 노출을 시켜줍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상순위에 좀 노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은 이제 구글이 뭐 유저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페이지를 노출해줘야 유저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구나. 이제 어쨌든 구글도 하나의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을 불러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제 유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좀 그 이 키워드랑 맞는 컨디션의 그 웹사이트를 상순위에 노출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점으로 좀 더 부각해서 얘기하면은 좀 CPC가 네이버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가 좀 최고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네이버 DB 업종 이제 광고주분들 중에서 뭐 네이버 해야 되나요, 구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면은 뭐 업체나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네. 뭐 구글은 좀 CPC가 저렴해서 구글도 충분히 괜찮다. 맞습니다. 네이버가 너무 레드오션이 업종이나 이러면은 구글로 한번 해보시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DB 업종을 많이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이커머스 업종을 조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커머스의 경우는 좀 검색 광고보다는 GDN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배너 광고도 많이 활용하죠. 광고로 이커머스 업종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앞에서 검색 광고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CPC가 가장 저렴하다인 거고, 그래서 많은 지면을 구글이 좀 많은 지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계제 지면에 판매하는 상품을 최대한 많이 말이 안 나오네. 노출시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구글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휴 지면이 되게 많고 또 이런 그 동적 광고 소재, 동영상 소재가 활용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소재를 활용하면 조금 더 반응도가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 구매를 유발해야 되는데 결국 한번 보여주는 게 막 구구절절 이 상품이 왜 좋고 이런 거 써놓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소구점을 부각하게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동영상 소재가 활용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 아까 네이버가 이제 점유율 2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구글이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쇼핑 이런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는 네이버가 아직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그렇게 많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배너 광고 위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이것도 정리하자면 이제 구글은 DB는 검색, 뭐 EC는 배너 많이 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한 캠페인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 또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는 캠페인이 있죠. 그쵸. 피맥스 캠페인이라고. 네, 이 피맥스 캠페인 설명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피맥스 캠페인을 좀 쉽게 얘기하면 실적 최대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AI 기반으로 이제 계제 지면 소재 등을 이제 노출시켜주잖아요. 시켜주는데 이제 뭐 이거는 앞서 말했던 GDN, 뭐 동영상 캠페인, 뭐 검색, 뭐 모든 캠페인에서 실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진짜 그러니까 그 실적을 최대화 내려면은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그쵸. 광고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에 있는 모든 광고를 전부 다 하게 해주는 거고 실적 최대화를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GDN도 나올 수가 있고 유튜브에도 노출될 수 있고 구글 검색 광고에도 노출될 수 있고 구글 제휴 지면에도 노출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이 가능한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실적 최대화가 이커머스 업종이 조금 많이 유도하는 거다 보니까 DB는 아무래도 문의 뭐 그 이제 랜딩 페이지를 걸어서 거기다 많이 들어와서 문의를 남기는 게 그 KPI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구매를 가장 우선적인 KPI로 잡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피맥스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많이 추천도 드리고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또 피맥스 캠페인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여기서 다루자면은 한 라이브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 맞아요. 정답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메타는 두 업종에서 좀 가장 두 업종 다 많이 사용하죠. 네.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요즘 좀 인스타그램도 많이 좀 사용하시고 오랜 시간을 좀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EC 업종이 좋다, DB 업종이 좋다, 막 이렇게 뭐 정할 순 있긴 한데 네. 사실 요즘 메타 광고는 진짜 모든 업종에서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저희 2030은 이제 메타 이용률이 거의 90%. 네, 맞아요. 사실 페이스북이래 인스타그램이죠. 네. 인스타그램은 90% 이상 이용하고 요즘엔 뭐 4050까지도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EC랑 DB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대가 높게 타겟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럼 메타랑 효율 별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030이 메타 타겟인데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계좌짐을 돌렸을 때 노출이 진짜 인스타에서 돌렸을 때보다 훨씬 저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연령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봐야지 광고를 돌려본댄다. 광고를 라이브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는 되게 진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를 깔아두고 네. 이제 하나씩 업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C 얘기하면은 뭐 사실 저희가 인스타그램 넘기다가 네. 괜찮은데 하고 구매한 적 진짜 많잖아요. 네, 진짜 많죠. 저도 진짜 많고. 네, 그래서 이런 충동 구매를 유발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네, 맞죠. 네. 뭐 내리다가 막 파격 특가 1+1 40% 할인했는데 이미지도 괜찮고 하면은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충동구매 유발하기에 가장 최적화됐고 그리고 이런 메타의 경우에는 유저의 일상을 주로 공유하는 뭐 패션이나 여행, 뭐 뷰티, 식품 이런 네. 업종들이 조금 더 메타에서 그 핫한 추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연님 안녕하세요. 혹시 영상을 너무 늦게 봤어요. 혹시 앞부분 내용 마지막에 요약해 주시나요? 그런 네, 저희가 요약해드려야죠. 무조건 세 줄 요약해드리니까 네, 세줄 걱정하지 마시고 빠리 버틀 형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메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네.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일상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기에 뭐 패션, 뷰티, 뭐 여행, 뭐 식품 등등의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의식주. 삶과 너무 연관되어 있는. 네, 의식주 업종 활발하기보다 삶과 기대 가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메타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업종은 이렇게 쓰고 또 인스타그램 샵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샵스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카탈로그 광고는 이제 뭐냐면 내 숍에 있는 상품을 끌어다가 이제 네. 광고를 하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샵스랑 연동을 해둬서 이제 하나의 그 상품이 메인으로 뜨게 하고 네. 밑에 연관 상품 3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 소재도 제작이 가능하겠죠. 네. 일단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뭐 DB 업종 키워드 검색 광고 입찰가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그룹을 구성하고 키워드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DB 업종 같은 경우에 키워드 입찰가가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PC와 모바일로 분리를 해놓고 뭐 PC에서 상위 노출이 몇 퍼센트 됐을 때 입찰가가 어느 정도고 뭐 모바일에서는 어느 정도고 요거를 좀 분리해서 좀 나눠주시면 좀 입찰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네. 보다 DB 업종도 검색 광고만 하는 것보다 인스타랑 같이 하는 게 좋나요? 네, 저는 좀 미디어 믹스를 좀 추천합니다.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입찰가가 확실히 너무 비싸요. 비싸서 세부나 서부 키워드를 좀 세팅을 해놔도 그래도 입찰가가 좀 비싼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관리를 하고 그룹을 나누고 이렇게 해도 비싸서, 그래서 뭐 방금 말했던 메타 광고라든가 뭐 구글 광고로 이제 배너 광고 형식의 이제 좀 많이 노출을 시켜서 좀 분산을 시켜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이커머스 업종 얘기하고 이제 DB 업종 얘기하려고 했어가지고 네네. 이제 DB 업종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DB 업종 또한 이제 메타에서 이제 캠페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잠재 고객 캠페인이 활용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고객 캠페인이 뭐냐면은 이제 별도의 잠재 고객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메타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캠페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제 구글 폼이라든지 아니 뭐 네이버 폼 같은 이런 양식들 있잖아요. 네, 맞죠. 그 양식에다가 이제 내 이름 뭐고 전화번호 뭐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문의 남긴다 하면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맞습니다. 뜨잖아요. 그 페이지를 이제 구매 완료, 이제 이커머스로 따지면 구매 완료를 잡아서 이제 전환값으로 잡는 그런 캠페인이 세팅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DB 업종도 메타에서 충분히 광고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A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렇게 막 단가가 메타가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로만 광고를 돌렸을 때보다 메타에서 효율이 좋아서 네이버에 좀 비중을 좀 낮추는 경우도 있고, 뭐 구글에서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좋아서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믹스를 해서 최대한 이제 광고비 누수를 최대한 막아야겠죠. 그래서 덧붙여서 이런 잠재 고객 캠페인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DB 업종에서 뭐 구글 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사 사이트에 이제 문의 페이지로 랜딩을 많이 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문의를 남기고 이제 그 작성 완료 이렇게 눌러야 되다 보니까 좀 과정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복잡하죠. 네, 근데 이제 메타 잠재 고객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문의를 남길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쨌든 그 여정이라 하죠. 그쵸, 고객 여정. 네, 고객 여정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네, 잠재 고객 캠페인도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DB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아까 창업이랑 뭐 병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DB 업종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네일 아트 뭐 아니면 두피 문신 뭐 이런 타투 같은 거 네. 뭐 이런 업종도 2030이 많이 찾고 많이 찾죠. 저희도 이제 네일 아트는 저희랑 좀 연관이 없긴 하지만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희도 이제 메타에서 보다가 이제 거기 릴스나 아니면은 뭐 스토리 광고 같은 거 보고 괜찮은데 맞아요. 하고 많이 가보잖아요. 맞죠. 뭐 눈썹 문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막 갑자기 첫 시술 시 뭐 몇 % 할인 이런 거 있으면은 안 그래도 머리 자를 때 됐는데 파마 한번 하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맞죠. 이런 2030이 많이 찾는 DB 업종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강력 추천. 맞아요. 진짜 메타는 맞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결국 요약하자면 이제 메타도 EC랑 DB 모두 다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제 뭐 컨디션 업체 컨디션도 오늘 왜 이렇게 말을 거두는 거야? 아침이라 네, 아침이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정확한 이제 거는 이제 업체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정확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은 뭐 단가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대충 이렇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정확한 수치나 뭐 그런 거는 받아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업체 컨디션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네.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니까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청드린 것처럼 오늘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이커머스와 DB 업종은 주로 사용하는 매체의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EC는 보통 DA, DB는 SA다. SA 활용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파워링크가 이제 DB, 쇼핑 검색이 아이고 쇼핑 검색이 뭐죠? 이시죠? 네, 이시죠. 저도 덩달아 보이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구글은 이제 매체 그냥 하나씩 두 개는 정리해 보죠. 네. 구글은 이제 검색 광고가 DB, 그렇죠? 그리고 GDN 배너가 네. EC.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두 업체 모두 메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주셔서 일단은 혹시 앱이나 B2B 플랫폼 구글 괜찮을까요? iOS는 구글이 성과가 안 좋다고 하는데 메타는 괜찮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진짜 이거를 광고주 분들한테 설명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메타가 솔직히 훨씬 성과가 좋은 건 맞아요. 성과 좋은 것도 맞고 CPI가 좀 구글에 비해서 좀 낮은 것도 맞습니다. 맞아서 메타에서 광고를 돌리시기를 권장하는데, 구글에서 만약에 iOS를 돌려서 입찰 전략에 성공을 해서 광고가 좀 최적화가 됐다 하면 또 거기서 또 CPI가 엄청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정확한 KPI가 어떤지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알고 나서 매체를 추천드려야지 이거를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둘 다 집행해보고 히스토리 토대로 안정화 유도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KPI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메타 추천합니다. 네. 일단은 메타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플이 네. 어떤 어플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2030이 많이 사용하는 네. 뭐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쪽이 많이 좋고, 근데 뭐 구글이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뭐 구글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게재 지면이 되게 많고 제휴 지면이 많아서 네. 그런 식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특히 B2B 쪽은 저는 메타가 조금 더 메타는 구글이 조금 더 괜찮아요. 맞아요. 구글 쪽이 조금 더 B2B 쪽은 네.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iOS랑 AOS 뭐 구분해서 또 캠페인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라이브로 저희가 또 한번 가져올 주제가 그쵸. 딱 생겼네요. 네, 주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어플 광고가 좀 핫해서 그런 맞아요.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B2B도 업종에 따라도 너무 상이해서 맞아요. 이제 막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일단은 정량적으로 보면 뭐 구글이 좀 더 좋고 뭐 메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크게 이제 대분류로 이제 EC랑 DB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실 이커머스 안에서도 그 객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 더 나눠지고, 맞아요. 그 어떤 상품을 파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많이 상이하고,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 타겟이 어느 정도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 네. B2B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고 DB도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오늘은 잡아봤지만, 네. 다음엔 또 세부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쪽에 연락 주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EC랑 DB 얘기해 봤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딱 이렇게 둘이 앉은 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EC 쪽 많이 하고 있고 네. CEO 마케터님은 DB 쪽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갖고 왔는데, 네. 네, 근데 뭐 사실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뭐 얘기해 주시면, 그 이제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그 요약본 정리해주고, 또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먼저 아 저요? 하시겠어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있지만
맞아, 그런 얘기 좀 하면 듣겠네요. 또 EC랑 DB가 또 합쳐진 업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판촉 같은 걸로. 판촉. 네, 그런 거는 이제 문의도 왔는데 이제 전자상거래로 또 구매도 할 수 있어서. 맞죠. 막 그런 식의 뭐 업체나 업종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매체 미디어 믹스 하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이 매체만 딱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믹스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한 매체만 집중하기보다는 메인이랑 서브는 정하는 게 좋죠. 메인이랑 서브를 정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성과를 내면은 이제 그 매체들 간의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뭐. 네, 다 해주셔서 저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뵈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